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 그냥 지나치기 쉬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회사 하나를 통째로 자회사로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볍게가 아닙니다. 처음에 지분 14%가량을 사들인 뒤 콜옵션을 행사해 단숨에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누적으로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소식을 그냥 신사업 뉴스 정도로 흘려보냈습니다. 로봇 좀 하나보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늘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립니다. 남들이 신사업이라고 흘려보낼 때 큰손은 그 뒤에 숨은 수요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뉴스에서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이 왜 반도체도 벅찬 이 시점에 로봇에 수천억을 썼는지, 그 끝이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된 회사는 국내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건 그냥 지분 하나 담아둔 수준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조직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세운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그 추진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은 최근 쿠팡의 물류센터에 실제로 투입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삼성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 가능성까지 타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가 확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도와 관측의 영역이고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정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만 닻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삼성은 로봇이라는 섹터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답을 로봇에서만 찾으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반도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숫자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자율주행차보다 대략 10배 많은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0배입니다. 자동차 한 대도 바퀴 달린 반도체 덩어리라고 불리는데 로봇은 그 자동차보다 메모리를 10배나 더 먹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로봇 한 대를 뜯어보겠습니다. 로봇 한 대는 걸어다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생각하는 두뇌에는 AI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그 두뇌가 보고 들은 것을 처리하고 기억하려면 막대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눈과 귀가 되는 카메라와 센서 칩이 들어갑니다. 팔과 다리를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제어 칩과 전력 관리 칩이 또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빨아들이던 반도체가 이제 몸을 얻어서 공장과 거리로 걸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솔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총량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한 채에 비하면 아직 작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한 대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변수는 그 로봇이 몇 대로 늘어나는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입니다. 한 대는 작아도 그 한 대가 수십만, 수백만 대로 깔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정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말이 아니라 돈의 움직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제 모든 산업 기업이 로봇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양산을 밀어붙이고 있고 또 다른 로봇 기업 피규어는 공장에서 로봇을 분 단위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규어에 돈을 댄 곳이 바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입니다. 화면 속 AI를 만들던 그 큰 손들이 이제 몸을 가진 AI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의 눈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시장이 2035년이면 대략 5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보장된 미래는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대목은 그 생산량의 약 30%를 한국이 맡을 것이라고 본 점입니다. 로봇이 늘어날수록 그 안에 부품과 메모리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돈의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AI 시대의 첫 번째 청구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청구서는 과연 어디로 날아오게 될까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이 늘어나는 그 숫자만큼 메모리 수요가 따라붙습니다. 그 숫자만큼 온디바이스 AI 칩과 센서 수요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목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성의 그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가 그 칩을 가장 많이 쓸 로봇까지 직접 손에 쥐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메모리를 10배로 먹어줄 미래의 고객을 내가 직접 키우는 셈입니다. 이것이 삼성이 신사업처럼 보이는 로봇에 조용히 닻을 내린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시각을 한 가지 더 얹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1등이 먼저 치고 나가면 결국 2등이 그 뒤를 따라붙는다는 관점입니다. AI 메모리, 즉 HBM에서는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한때 점유율이 60%를 넘나들 정도로 삼성을 크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삼성을 일부러 들여다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의 HBM 점유율은 최근 한두 분기 만에 2배 가까이 반등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로봇과 피지컬 AI는 HBM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누군가 한참 앞서간 경주가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에 선 트랙입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 로봇 회사까지 한 몸으로 가진 삼성에게는 처음부터 같이 뛸 수 있는 새 트랙이라는 뜻입니다. 앞서간 분야에서는 따라붙고 새로 열리는 분야에서는 출발선에 같이 섭니다. 이것이 삼성을 그저 만년 2등이 아니라 다음 국면의 변수로 보는 이유입니다. 물론 분명하게 짚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봇 관련주를 지금 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테슬라조차 한 해 수천 대를 만들겠다던 목표를 두고 실제로는 수백 대를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피지컬 AI는 이제 막 시작된 긴 흐름이고 기대가 앞서간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큽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방향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좋은 흐름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그 흐름이 내 계좌와 무슨 상관인지 뒤늦게 깨닫는 것이 더 아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로봇이 반도체 수요의 다음 물결이라는 큰 그림은 지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 흘러드는 길목에는 과연 어떤 회사들이 서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영상에서 일부러 특정 종목을 콕 찍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흐름도 모른 채 종목부터 던지는 것은 시청자분들께 무책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신 훨씬 더 오래 남는 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로봇으로 돈이 이동하는 그 길목마다 어떤 반도체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 장의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이름하여 피지컬 AI 시대의 반도체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손에 있으면 한 가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어떤 로봇 뉴스가 쏟아져도 이건 그 길목에 바로 이 자리 이야기구나 하고 스스로 읽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하나가 아니라 흐름 전체를 짚는 눈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모든 분들께 전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지도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로봇 뉴스에 그저 놀라고만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뉴스가 내 계좌에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 로봇들이 한꺼번에 깨어날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를 곳, 바로 전력과 센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큰 방향은 흔들리지 말고 보시되 진짜 기회는 늘 다음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